우선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를 구분하는 건 임상적인 증상의 정도거든요.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언어 능력이라든지 길 찾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둔해져도 자기가 일상적인 사회생활, 직업생활, 가정생활 이런 것들이 영위가 어느 정도 되는 상태는 경도인지 장애라고 그러고요. 그게 기능 저하가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주변에 가족분들이라든지 또 요양보호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상태를 치매라고 하거든요. 그동안은 치매 단계에 들어서야 진행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들어가고 사실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는 특별한 효과적인 의료 치료가 없었는데 최근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에 대해서도 치료할 수 있는 비약물 치료도 신의료 기술로 통과가 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또 비약물 치료를 의사의 감독하에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최근에 좀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서 좀 걱정은 많지만 레켐비라는 약도 경도인지 장애에 쓸 수 있는 약이 됐습니다. 연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상쇄할 만큼 굉장히 효과가 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동안은 다루지 못했던 알츠하이머 치매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상하다 그럴 때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잘 수행을 하던 걸 잘 못하던 거, 그래서 제가 보통은 한 3가지 정도 좀 복잡한 일상 수행 능력, 또 기억력, 성격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일 먼저 이제 기억력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50인데 예전보다 기억력 당연히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보면 제가 치매냐 뭐 이렇게 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기억력 장애를 나이가 들면서 느끼지만 병원 진료가 필요한 심각한 정도다 아니다 판단한 기준 보통 3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을 하느냐 못하느냐.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거는 어떤 경험을 하고 내용을 듣고 머릿속에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양대 구리병원에 유튜브 촬영을 했다. 내일 이제 물어볼 때 어제 뭐 했어 하면 제가 오늘 겪은 경험을 머리에 넣었다가 그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그게 저장이 단기 기억 저장이 안 됩니다. 아예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 합니다. 반면에 단순 노화에 의한 일시적인 기억력 장애나 노화에 의한 양성 심하지 않은 정도의 기억력 장애 같은 경우는 힌트를 주면 끄집어내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 내용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뭐 우리 흔히 그 신드롬이라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그 있잖아 그래 이래도 그게 두 어르신들이 그만 주고받지만 그가 뭔지는 두 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간의 지속성이 중요해요. 내가 정신이 없거나 너무 우울하거나 크게 정신적 충격받거나 사회적으로도 얼마 전에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비행기 사고라든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면 차차 인지 기능이 돌아오는데 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악화된다. 그러면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빅 이벤트냐 아니면 일상적인 거냐. 지금 찍으면서 보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운동에 열심히 체질은 아니잖아요. 몸매가. 그래서 매번 이제 그래도 헬스를 끊었다가 또 불규칙하게 갔다 안 갔다 이렇게 해서 돈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역시. 그러면 지난주에 헬스 언제 갔어? 바로 지금 답변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이벤트들 있잖아요. 특히 뭐 오늘 유튜브 촬영이 온다. 이거는 평소에 겪지 못한 빅 이벤트인데 이런 약속을 중요한 약속 까먹는다든지 늘 지켜오던 제삿날이나 중요한 기념일들을 결혼기념일 같은 걸 잘 챙겨오다가 잊어버린다 이런 경우는 이건 좀 심각하다 볼 수 있는 거. 기본적인 거 보행, 목욕, 세면, 식사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게 있고 초기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그런 변화보다는 늘 자라 좀 더 복잡한 도구를 다룬다는 건 여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요리 같은 것들 된장찌개나 얼마 전에 이제 다 하셨잖아요. 김장 담그는 거 이런 것들이 늘 패턴으로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김장도 보시면 알겠지만 배추 절이고 단계별이 많고 된장찌개도 육수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야채 넣고 기름 넣고 뭐 이런 것들 많고 이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둔해지는 거 잘 다루고 했던 건데 관심도가 떨어지거나 기구를 잘 못 다루고 이런 조금 복잡한 상황들에 대해서 기능이 떨어지면 특히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떨어지면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병원 진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 변화도 중요합니다. 가끔 갑자기 평온하고 조용하시던 분이 갑자기 공격적이거나 흥분을 잘하면 많이들 병원에 모시고 오는데 굉장히 강한 성격의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렇죠? 원래 젊은 시절부터 흥분하고 폭군처럼 굉장히 자기 고집 강하고 자기 주장 세시고 이런 분들이 조용해지면 사실 그것도 위험 사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또 오히려 가족분들이 행복해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 성격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경우에도 한번 병원 진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가족분 중에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병원에서 진단받고 관리 들어간다 그러면은 본인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지만 가족분들도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또 치매 증상이 심해질수록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죠. 우선은 공적인 지원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챙겨야 됩니다. 우리 가족 일이니까 내가 직접 챙긴다. 이런 자세가 나쁜 건 아니지만 당장 단시일 내에 해결되거나 좋아지거나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사망하시거나 이런 질환이 아니고 길게 수년간 우리가 환자를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고 초반부터 너무 보호자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과도하게 에너지를 쏟게 되면 나중에 빠른 기간 안에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한테도 불행하고 보호자와 가족분들한테도 불행하게 돼서 우선 치매를 진단받게 된다 하면 사회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알아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꼭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증 치매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 다니실 수 있고 중증 이상인 경우는 요양보호사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요양시설을 모실 수 있는 지원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 진단 초기에는 요양보호사나 요양원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쉽지 않겠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 주간보호센터를 가게 되면 환자를 위해서도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주간보호센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남아있는 인지기능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 이상의 어떤 쉴 수 있는 시간,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주간보호센터 모시는 거를 한번 강력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안센터에서 치매 환자를 등록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족 자조 모임이라든지 또 중증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기저귀 조물품 지원이라든지 또 앞서 얘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도 대행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치매센터 등록을 해보시고 지금 시즌이 조금 지났지만 연말정산됩니다. 치매 환자가 장애인 등록은 안 되는데요. 장애인에 준해서 치매 환자를 진단받고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보호자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소소하지만 꼭 챙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환자 증상에 대해서 관리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치매 증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낸다든지 계속 기억력 저하 때문에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건강했던 모습을 생각해서 가족들이 그 환자분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독감이 많이 도는데 독감 걸려서 기침 많이 한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내진 않잖아요. 이해를 해주듯이 어떤 치매 증상도 하나의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해주고 본인이 그 환자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흥분하는 일을 좀 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현실을 모른다 할 수 있고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보호자분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데 그럴 때는 좀 치매에 대해서 대한치매학회나 신경과학회나 신경과 의사의 중앙치매센터 또 유튜브 안내 유튜브들 많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면 아무래도 또 증상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서 조금 더 마음을 추스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원칙은 환자에게 억지로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요구하거나 예를 들면 식사를 계속 달라고 그러거나 아니 식사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고 정상인에 준해서 뭔가 흥분하거나 그걸 억지로 교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4살, 5살짜리 꼬마애가 어떤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을 했을 때 가볍게 제지를 하면서 이렇게 잘 달래고 하지 너가 왜 주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데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냐 뭐 이렇게 꼬마한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아픈 얘기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어떻게 보면 인지기능이 어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예상치 못한 행동들 이런 걸 할 때 맞서거나 억지로 교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맞춰주고 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슴이 아픈 일인 건 저도 알지만 치매 초기는 한 6살, 7살 꼬마 다루듯이 그리고 한 중기는 4살, 5살 그리고 말기는 3살 이하 최종 정말 터미널 스테이트는 갓난아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응급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꾸 집 밖으로 나가려는 거라든지 또 식사 요구하고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굉장히 화를 내고 공격적이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은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 가능하지만 사실 많은 보호자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배의 증상은 사실 약물만으로 치료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한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건장치 그 대문을 열어놓는 거를 익숙한 패턴은 치매 환자도 다 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건장치 좀 복잡하게 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 우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어두운 장소에 대한 공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많이들 계시는데 또 집에 현관 나가면 이렇게 불이 자동으로 켜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꺼놓고 불편하시더라도 최소한 밤에는 그런 거 안 켜도록 꺼놓고 다른 안전한 안방 쪽이나 이런 쪽은 불을 켜놓고 그러면은
야간에 보호자분이 잠든 사이에 환자분이 일어나더라도 되게 어두운 쪽으로 가기보다는 밝은 쪽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배해 증상에 대한 어떤 부작용, 또 실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계속 밥 달라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많은 따님이나 며느리분들, 가족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증상에 대해서 맞서지 않는 게 중요한데 소량씩 요구할 때가 조금씩 드려서 하루 드시는 양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거는 보호자분들의 로딩이 굉장히 커지는 일이어서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9시에 밥을 먹었는데 9시 반에 달라고 그러면 30분째 먹었잖아요, 드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TV 같은 거 켜놓고 유튜브를 좋아하시면 유튜브 같은 거 켜놓고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는 좀 두는 거죠. 집안에 치매 환자가 생기거나 또 진단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고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내 가족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런 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료기관, 치매 전문가인 의사, 또 치매 안심센터, 또 여러 사회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함께 나누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환자분들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그만큼 환자 보호자분들, 가족분들도 조금 본인의 시간을 더 가지고 또 좀 더 지구력을 갖고 환자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어려울 때마다 치매 안심센터나 치매 전문가들한테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